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 등이 골절이 되는 경우, 팔과 다리 등이 부러진 경우죠. 그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 내 합의금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골절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뼈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뼈의 연속성이 깨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만 가도 연속성이 금이 갖고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골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데 살짝 이렇게 금만 간 경우에는요, 우리가 뼈가 자연적으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 금만 갔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골진이 나오게 되면요, 뼈가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기부스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골진이 나와서 뼈가 붙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뼈가 부러지면서요, 뼈의 연속성이 틈이 벌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어긋나 있다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깨져 나왔다든지 라고 하면은 다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골진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핀을 받거나 옆에 플레이트를 대서 이렇게 뼈의 연속성을 붙여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골절이 된 경우 교통사고로 보상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얼마를 받으면 되냐,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자, 이렇게 골절이 된 경우에 개인보험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고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이 골절이 된 경우에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합의금 항목을 보면요,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일실수입, 그리고 향후 추정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등이 있죠. 자,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보면 제가 이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고 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애 부분, 이 부분의 판단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각 부위별로 그럼 장애율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장애는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로 나눠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는 노동능력 상실이라고 해서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법, 이 방법대로 하는데요. 이 방법을 쓰는 거는 약관이나 법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그럼 장애율을 과연 몇 프로로 받을 거냐, 과연 노동능력 상실이 몇 프로에 해당하냐, 내 부위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싹 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요, 평균적으로 쓰는 부위별로 장애율이고요. 만약에 불유압이나 부정유압이나 아니면은 뭐 골 변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단축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복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강직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장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장애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금액 계산하고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는 방법은요, 영상 밑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요, 저희 링크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저희 보상가 배상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위별로 이 장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깨부터 발목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어깨는요 18% 노동력력 상실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13%를 적용하고요. 손목도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1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13% 그 사이에서 해결이 되고요. 쓸관절 같은 경우에는 10%의 노동능력 상실, 그리고 만약에 쓸관절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29%지만 그의 2분의 1을 준용해서 한 14.5%의 장애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14%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발목부터 어깨까지 전부 다 10%대에서 노동력력 상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다른 변형이나 단축, 그리고 분류압 등이 있다면 장애율은 20%대, 30%대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위별로 이 장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산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실제 소득에서 제가 방금 말한 장애율을 곱하면은 내가 매월 보상받아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실제 소득이 500만 원이다. 근데
무릎에 골절이 됐다. 그럼 제가 장애율이 10%라고 했죠. 그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월 소득에서요 장애율을 곱하면은 한 달에 내가 배상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딱 그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한 달 금액은 계산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그럼 몇 달 동안 유지가 될 거냐,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합의금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은요 5년 이상의 장애, 이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영구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도요 통상적으로 1년 장애, 3년 장애, 5년 장애까지는 나오지만 제가 7년, 10년 이것까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의 장애가 남는다라고 예상되면 보통 영구장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요새는요 5년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3년 이내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의 한시장애와 그 이상의 영구장애, 이게 요즘 추세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정하는 의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1년 장애 받았다, 1년 장애 예상된다, 그러면 아까 금액 계산한 거에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년 장애가 예상된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36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교통사고에서 장애에 대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영구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당연히 65세까지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40세다 그러면 25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매달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근데 합의 시점에서 25년치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자를 공제하는 게 호프만 계수고요. 그 호프만 계수를 남은 기간 동안 개월수를, 호프만 계수를 곱하면은 그게 총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골절이 되고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이런 사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왜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짝 제가 언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장애에 대한 보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장애율. 근데 그건 통상적으로 제가 알려드렸었죠. 쓰는 장애율이 있다. 그럼 바로 이 기간입니다. 내 부상에 대해서요 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1년을 적용할 거나 3년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영구장애로 할 거냐, 그 판단이 아마 애매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했다고 해서 그걸 보험사에 주장하면 보험사에서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장을 했다면요 그의 주장에 맞는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바로 이 후유장애 진단서 또는 예전에 똑같은 부위에 골절돼서 신체 감정을 받았던 사례, 그 신체 감정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보험사가 인정을 해야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장애가 없다고 주장할 거고 우리는 가장 유리하려면 영구장애를 주장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타협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타협점을 찾아서 하는 게 바로 합의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영구장애다, 우리는 영구장애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한다면은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합의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소송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선임할 때도 이 경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 선임을 잘못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추후에 후회하고 다시 제기되냐, 소송이 제기되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서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금액보다 내가 뽑았는데 10배가 많네. 그래서 왜 10배가 많은지 제가 자세하게 계산 방법까지 전부 다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87회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위쪽에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